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4월 10일 총선에 대한 결과 투표 분석을 하고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은요, 오늘 4월 말일이죠. 지금 11시 15분인데요.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은 경기도 의왕시 그리고 과천시 후보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최기식 후보가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후보는 21대 국회의원 현역이죠. 그리고 지난해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반면 최기식 의원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대 총선을 하기 위해서 이 최기식 후보는 그 한국권투위원회 회장인 복싱 선수였죠. 과거에 홍수환 공동위원장을 선임해서 힘껏 싸웠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는 이소영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본 결과 최기식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소영 후보는 낙선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기식 후보는 이제 5월 9일까지 선거소송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문제입니다. 선거소송을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대법관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선거 투표함 속에는 가짜 투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대법원에 있는 공무원들이 개표를 한다 하더라도 크나큰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선거소송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해결하는 과정은 대통령이,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수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 시스템,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제 5월 9일이면 우리가 사전투표할 때 신분증을 그 이미지를 복사했잖아요. 그 자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데 5월 9일이면 그것이 삭제될 것입니다. 바로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신분증 이미지가 5월 9일 날이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10일도 안 남았습니다. 하루빨리 선거관리위원회 그런 사전투표자 이미지 그런 것을 압수수색해서 그게 바로 실질적인 투표자입니다. 이것이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걸 압수수색해서 근거자료를 확보해야만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다시 재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300석 중에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164석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164석을 얻었으면 남은 3년 동안을 안정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 안전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대통령께서는 검찰의 수사를 의뢰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이지만 압수수색해서 전산 시스템을 압수수색해서 이러한 실질 투표자 수가 얼마인가를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선거인수하고 비교하면 가짜 투표를 얼만큼 투표함에 넣는가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소영 후보, 여기는요 의왕시가 있고요 과천시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게임이었는데 이소영 후보가요 의왕시에서는 56,000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318표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걸 조사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소영 후보는 과천시에서 25,322표를 득해서 합계 81,640표를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최기식 후보는 41,000 의왕시에서 41,524표를 얻었고 그리고 과천시에는 26,984표를 득했다고 선관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합계 68,508표를 얻어서 결과적으로 이소영 후보가 13,132표를 이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은 다 가짜 숫자라는 것입니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허위 숫자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이소영 후보,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의왕시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긴 것으로 나오고 최기식 후보가 과천시에는 이긴 걸로 나오잖아요. 선관위 발표가. 자,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의왕시에서 이소영 후보는 45,099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 18,362표를 얻어가지고 63,461표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최기식 후보는 제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거 선관위가 발표한 건데 제가 한 거는 41,522표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두 표 격차가 나는 것은 반올림하거나 숫자를 삭제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거는 26,983표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제가 조사한 거는 68,505표입니다. 여러분, 몇 표 차이가 납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거는 68,508표. 제가 조사한 거는 68,505표. 왜 이렇게 3표 차이가 격차가 있느냐? 그 반올림 해가지고 말이죠. 숫자가 삭제되는 게 5 이상은 반올림하고 5 미만은 절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3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선거인수는 10,000명인데 투표한 사람은 11,000명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숫자를 조작하다 보니까 이 전산상에 의해서 투표 선거인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모르고 언론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제가 조사했잖아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몇 표를 이겼느냐? 최기식 후보가요. 5,044표입니다. 최기식 후보가 5,044표 승입니다. 최기식 후보가 5,044표로 이겼는데 이소영 후보가 13,132표로 이겼다고 이렇게 발표했으니 이거야말로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위장된 거짓된 허위. 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범죄 집단입니다. 이 전산 프로그램 조작자들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밝혀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암울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참 가슴 아픈 것이 말이죠. 지식층들이, 식자층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권력이 좋습니까? 그렇게도 돈이 좋습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권력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다 바람과 같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렸죠. 이러한 내용은 지역별, 어느 지역이냐, 정당별, 후보자별, 특성별, 그 후보자의 성향별에 따라서 이 투표를 진짜 3표 중에 1표를 가짜표를 주느냐, 4표 중에 진짜표 4표 중에 1표를 주느냐, 5표 진짜표에 1표를 주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기회 22대 총선에서 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살 만큼 살았지요. 이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무슨 뭐 권력을 원합니까? 뭐 돈을 원합니까?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대 우리 손자 손녀들 자녀들이 걱정입니다. 암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식작층들 그리고 언론인들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올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바로 부정선거 수사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검찰이 헌법기관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해서 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를 도둑질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기식 후보는요, 검찰 출신이네요. 또 뭡니까?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자, 이런 진실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검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선거 소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5월 9일 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사라지기 전에 압수수색을 해야만이 부정선거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반수 이상을 훨씬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국정을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본인의 개혁할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개혁, 또 연금개혁, 또 뭡니까? 노동개혁, 의료개혁 이런 것들을 완수하게 되면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부정선거를 밝히신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빛이 날 것으로 확언합니다. 자, 관외 사전투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얼마나 도둑질했는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 내용 하시면 저렇게 해서 가짜 투표를 투표함에 넣었구나. 5일, 6일 사전투표한 거를 7, 8, 9일 사이에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어떻게 도둑질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서영 후보가 8,097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최기식 후보는 4,155표를 얻었습니다. 합계를 더하니까 12,252표입니다. 그렇다면 8,097, 4,000표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 나누기 12,252표를 하게 되면 득표율이 몇 프로냐? 66.08입니다. 66.08. 그리고 최기식 후보는 33.91%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짜 투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8,097표가 아니라 실제 투표수는 몇 표냐? 이때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입니다. 선거인수. 관내 사전투표의 선거인수가 12,382표인데, 자, 이 가짜 투표가 선거인수의 3표당, 한 표가 바로 가짜 투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기 4를 하거나 곱하기 4분의 1을 하게 되면 가짜 표수가 나옵니다. 얼마냐? 3,095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8,097표에는 3,095표가 가짜 투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95표를 빼게 되면은 이소영 씨가 진짜 얻은 표수는 몇 표냐? 5,002가 됩니다. 그래도 사전투표에서 이겼죠. 5,002표를 얻었는데 8,097표를 얻은 것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는요, 더불어민주당은 여기 66대 33.9가 나왔는데, 자, 소수점 띄고요. 66대 34, 67대 33, 65대 35, 64대 36, 63대 37, 62대 38. 더불어민주당은 다 60대, 심지어 70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30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둑질을 해도 엄청나게 도둑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왕시, 과천시, 제가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일일이 숫자를 적어가면서 A4 용지 8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8장. 예를 들면 의왕시에 고천동입니다. 고천동에서 최기식 후보가 관내 사전에서 92표 승.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는 이서영 후보가 154표로 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승한 데가 있고 패한 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왕시와 과천시에 사는 사람들, 최기식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의 참정권을 하신 분들의 표가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특히 과천시입니다. 과천시에서는요, 최기식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467승, 중앙동 관내 사전에서 990승, 당일 1591표 승. 가련동입니다. 가련동은 이소영 후보가 이겼네요. 관내 사전에서 404표, 당일에서도 817표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지역이지만 동별로 투표수가 다릅니다. 별량동에서는 최기식 후보가 649표 승, 최기식 후보가 별량동 당일에서 1295표 승, 불임동 관내 투표 최기식 후보가 913표 승, 당일에서 최기식 후보가 1231표 승, 과천동에서
최기시우 후보가 관내 사전 145표 승, 당일에서 456표 승. 과천시 문원동입니다. 관내 사전에서 최기시 후보가 233표 승, 당일 투표에서 최기시 후보가 255표 승, 원문동에서 관내 사전 최기시 후보가 315표 승, 당일에서도 원문동에서 1300표 승. 이렇게 완벽하게 승리를 했는데 낙선이 됐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최기식 후보님, 선거 소송은 물론 대통령님께 연락하셔서 이거는 하루빨리 5월 9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선거할 때 투표한 사람들의 그 이미지 파일, 신분증 파일, 그 파일과 그것이 실제 투표자 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령 투표를 투표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개표를 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을 관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부정선거를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내 소중한 한 표 참정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선거입니다. 공정한 선거, 투명한 선거가 되어야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